안녕하세요, 무른돌입니다. 오늘은 더 바이브 3장 흔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편으로 구성될 예정인데요. 앞 내용을 못 보신 분들은 여기를 참고해 주시면 이해가 훨씬 쉬우실 거예요. 이 책은 지성이 아닌 영성을 다루고 있어서 이해보다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받아들이시기가 수월할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 책이 정답은 아니고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의 하나일 뿐이기에 선택은 각자의 몫이겠죠. 다만 저는 예전부터 불교 사상에 공감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는 막막했던 상황에서 이 책은 작지 않은 울림으로 다가왔기에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는 중입니다. 다만 지난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용을 이해하는 것도 버거워서 겨우겨우 요약 정리하는 수준이라 영상을 짧고 간결하게 전해드리지 못함을 아쉬워하고 있는데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울림이 커서 욕심내다 보니 양이 많아진 것이거든요. 오늘은 최대한 임팩트 있게 전달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1. 돈의 속성. 어릴 적 가난했다고 하는 저자는 가난의 바이브가 그를 지배했다고 한다. 가난하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했기에 가난의 바이브도 커서 알게 된 것이다. 부유함 역시 느낌이다. 드러내지 않아도 부자는 부의 바이브를 풍긴다. 부자가 되고 싶은가? 부의 바이브를 지니면 된다. 즉 이미 부자가 된 느낌, 그 바이브를 간직하는 것이다. 원하는 미래를 이미 이룬 그 느낌 말이다. 결과에서 펼쳐지는 과거가 지금 현재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결과의 바이브를 지니고 오늘을 살 수 있다. 돈에도 인격이 있다는 돈의 속성 작가 김승호의 생각에 동의한다. 한편 무른돌 나 자신은 갑자기 연예인 차태현이 떠오른다. 그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는 상관없다. 그에게서 풍겨지는 여유로움의 이미지, 그 역시 바이브를 알고 있든 아니든 이미 체득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연예인 이서진도 마찬가지다. 실제 부자이기 때문에 부의 바이브를 지녔을 텐데 과거, 현재, 미래는 우리가 차용하고 있는 개념일 뿐이라 무엇을 동경하든 생생한 바이브를 간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것이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다. 2. Keep going. 머릿속에 떠오른 아이디어를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게으르거나 혹은 너무 똑똑하거나 둘 중 하나다. 특히 똑똑한 사람은 계속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르니 결국 실행할 타이밍을 놓치고 만다. 생각은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지만 행동은 물리적 한계가 있는 까닭이다. 유튜브 신사임당 채널 주원규가 출간한 킵고잉에 나오는 내용이다.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심층 무의식에 각인된 이미지가 나오는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가 바이브를 통해 생각의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다. 좋은 바이브를 간직해야 하는 이유다. 가슴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편안한 상태가 굿 바이브다.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심층 무의식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생각으로 전달된다. 이러한 굿 바이브는 나와 아이의 공명으로 나타난다. 몸을 편안하게, 근육의 긴장을 풀고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한다. 자연스럽게 나와 아이가 일치된다. 찜찜함이 없다. 설명하긴 힘들지만 느낌이 괜찮다. 예를 들어보자. 시험 공부는 괴로울 때가 대부분이다. 아무리 자기 최면을 걸어도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은 거다. 아무리 노력해도 노력하는 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노력은 억지스럽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찜찜함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행동이 게으르다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 즐거움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은 빛의 속도를 따르지만 행동은 물리적 시간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그 생각에 바이브가 동원될 때 우리는 빛의 속도로 행동하게 된다. 여기서 현실적 의문이 든다.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에 우리는 원치 않은 일을 해야 할 때가 많다. 어떻게 해야 하나? 나름의 답은 현실이 이미지라는 것을 알고 지금 현재를 마음껏 주물러 보자는 것이다. 현실 부정이 아니다. 꿈이 꿈임을 알고 또 과거나 미래의 개념은 허상이라는 것을 안다면 하기 싫은 일 역시 내 판단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즉 애초에 하기 싫은 일은 없는 것이다. 그냥 단지 한 발짝 뒤에 서서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고 있구나 하며 그냥 하면 된다. 억지로 좋아하는 척 스스로 기만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다만 우리는 이러한 찜찜한 바이브 대신 굿 바이브를 지니려 스스로 구조를 만들어 나가면 된다. 3. 부의 확장. 부의 확장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세상의 부를 창조하고 성취하려면 세상에 펼쳐진 부와 자신을 연결하라고 말한다. 그렇다. 세상은 연결되어 있다. 잠깐, 연결이라는 말을 보자. 연결이라는 개념은 분리를 전제로 한다. 우리 대부분은 유아기 건망증을 거쳐 세상과 분리되었다고 믿는 착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살고 있다. 그러나 세상은 연결되어 있다. 실체는 없다고 했다.
스마트폰은 물질이 아닌 일시적 인연에 의해 형성된 에너지 상태일 뿐이라고 했다. 우리의 오감을 통해 존재로 드러났을 뿐이다. 이미지에 불과한 이 세상은 이미지가 연결되어 보이기에 시간은 흐르고 공간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찰나의 시와 비어있는 공이 있을 뿐이다. 필름의 한 프레임, 즉 지금 여기가 본질이고 실체다. 찰나 피고지일 뿐이다. 스위스 심리학자 칼 융은 조언한다. 무의식을 의식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당신을 지배할 것이며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 부를 것이다. 무서운 말이다. 대부분의 우리는 무의식을 인식하지 않고 단지 관념이 만든 행동, 즉 습, 상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운명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 중이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이다. 상식이라는 본능을 거스르고 세상과 나는 분리되어 있다는 습에서 벗어날 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눈이 생긴다. 나는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관찰하는 존재다.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세상은 없다. 4.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부의 비밀. 본책의 부제가 람보르기니 타는 부처이므로 대표적으로 부와 연관하여 서술하는 듯 하는데요. 오리슨 S. 마든에 져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부의 비밀에서도 말한다. 오감을 통해 깨달을 수 없는 현실을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것만큼 이 세상에 어려운 것은 없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종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성공을 부르는 비밀을 알려줘도 소용이 없다. 마음의 창조작용은 물질 세계를 넘어 마음의 눈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모른다.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연상하는 비주얼라이제이션의 힘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원하는 것을 끄집어내 눈에 보이는 현실로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른다.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사물의 존재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눈에 보이는 방식, 즉 현실태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 즉 가능태다. 현실태는 우리에게 익숙하다. 촉감, 냄새, 시각 등으로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능태는 익숙하지 않다. 왜 그러한 차이가 있는가? 가능태는 우리의 오감과 현재 의식이 아니라 생각, 감정, 느낌, 상상, 기억을 통해 경험되는 세상이기 때문이다. 꿈의 세상 혹은 10년 전 과거 또는 10년 후 미래의 모습이다. 인식하는 방법의 차이만 있을 뿐 가능태 역시 현실태와 같다. 사랑스러운 아기 발을 어루만졌을 때의 그 촉감과 냄새가 생생하다. 그러나 현실태만큼 생생하진 않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다. 가난이라는 잘못된 관념이 우리에게 새겨진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이러한 관념을 정화하지 않고 즉 습관대로 사는 것은 잘못이다. 가능태가 있음을 인식하고 기존의 습을 벗어나라.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을 만든다. 가능태의 세상이 현실태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내가 세상의 창조자다. 세상은 우리의 놀이터다. 리부트. 혼돈스러운 시대다. 코로나 여파로 각종 경제적 문제가 속출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혼란스럽다. 지금만 그러한가? 아니다. 늘 세상은 혼란스러웠다. 왜 혼란스러운가? 세상은 나만의 관념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의 관념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이다. 인류 공통의 관념이 집단 무의식 형태로 자리잡게 되어 나의 관념이 세상을 펼쳐내기도 하지만 세상을 통해 관념이 심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스로에 대한 관찰이 중요하다. 나 자신을 살펴보고 관념을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섞여버린 관념을 재규정하고 재정화하는 시간을 말한다. 이를 통해 혼돈 속에 숨겨진 나만의 질서를 찾을 수 있다. 혼돈은 의미 없는 요동이 아니라 언제라도 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즉 질서를 내포한 상태다. 나에 대한 규정은 하나의 생각으로 드러나고 이는 곧 행동으로 이어지며 행동은 삶의 변화로 연결된다. 참고, 사는 이유는 없다. 즉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없는 것이다. 여기서 규정이라는 말은 가능태의 세상을 그려내는 나만의 세계를 말한다. 현재까지의 습을 식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혼돈스럽다고 느끼는 것은 나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습관대로 살기 때문에 끌려다녀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다. 집단 무의식의 영향으로 혼란을 느낄 수 있다. 여기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만의 세상을 그려내라. 6. 브랜드가 되어간다는 것. 강민호 작가의 책 브랜드가 되어간다는 것에서 그는 말한다. 여행에서 발견하게 되는 낯선 마주침은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확장시켜주는 지혜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만약 여행이 낯선 풍경을 체험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 우리는 그것을 여행이 아닌 관광이라고 이야기한다. 마르셀 프로투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진정한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각을 갖는 것이다. 그렇다. 삶은 여행이다. 우리는 지구별 여행자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이 아니라 아이다. 여행은 아이의 본질이지만 욕망은 나의 본능이다. 타인에 의해 만들어진 세상에 의해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니 가난한 사람이니 소심한 사람이니 하는 스스로에 대한 규정으로 현실의 모습을 만들어 왔다. 아무리 자기 최면을 걸어도 잘 되지 않는다. 우리 밑바탕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삶의 부정성이 밑바탕에 각인된 것은 사실 생존을 위한 본능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그러하다. 시크릿도 그랬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지만 이내 시들해졌다. 나는 역시 안 된다며 자기 비하로까지 이어졌다. 생각의 느낌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느낌 없는 생각은 하나의 정보로만 작용할 뿐이다. 따라서 생각의 느낌을 동반해야 그 생각은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 부의 바이브라는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본다. 진짜로 그렇게 이미지를 그려내는 미친놈이다. 밑바탕부터 진심으로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것이다. 미래에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다. 자기 암시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지만 아무튼 그렇다. 일상은 여행이다. 내가 혼자 태국을 여행했을 때 신기하게 느꼈던 평범한 일상. 나는 계속 여행 중이다. 7. 라면을 끓이며. 라면을 끓이며에서 김훈 작가는 말한다. 돈 없이도 혼자 고상하게 잘난 척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말아라. 추악하고 안쓰럽고 남새스럽다. 폐부를 찌르는 말이다. 돈만큼 인류의 집단 무의식에 깊게 박힌 게 또 있을까? 너무나 강력한 이미지다. 그래서 내면 깊숙한 곳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각인된 유전자다. 막연한 상상만으로 현실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까닭은 이러한 심층 무의식에 깔려있는 돈은 인의 예지의 기초다라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 보이는 척 스스로 기만을 할 뿐이다. 절제는 나가 하는 것이다. 아이가 그리는 세상을 나와 공명하고 마음껏 그려보라. 찜찜함은 사라질 것이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짧게 정리하려고 했지만 역시 분량 조절 실패네요. 여기까지 오신 당신이 승리자입니다. 감사합니다.